다 아시죠? 뭐 복수 전공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뭐 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시청률이란 거는 뭐죠? 시청률. 점유율은 뭐고 시청률은 뭐예요? 시청률이란 거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얘기하면 인터넷을 언론을 찾아보면 금방 나오죠. TV를 가지고 있는 세대 수예요. 그러니까 TV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 수분의 그러니까 해당 프로그램, 자신들 나의 프로그램 시청률을 알고 싶다. 그거는 뭐냐? 그 지정된 프로그램, 자신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V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대 분의 지금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세대 수를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TV 보유 가구 수분의 특정 TV를 시청하고 있는 세대 수를 그게 시청률이고요. 점유율이라는 거는 TV를 켜놓고 있는, 그러니까 TV를 갖고 있는데 안 보고 꺼져 있는 세대 수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률이라는 거는 켜놓거나 안 켜놓거나 시청을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전체 보유 수분의 시청한 어떤 특정 프로를 보는 세대수를 얘기하는 거고, 점유율이라는 거는 TV를 켰을 때 켜고 있는 세대수 분의 특정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세대수를 얘기합니다. 어느 게 높아요? 점유율이 더 높겠죠. 그래서 분모가 숫자가 더 켜놓고 안 켜놓고를 합친 전체 세대수를 얘기하니까 시청률은. 근데 간혹 아주 드물게 점유율이 시청률보다 높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거는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는데 여러분이 또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가끔 아주 드물게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시청률보다 점유율이 높아야죠. 어떤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상식이고 거의 6, 7%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주 간혹 2, 3%, 3, 4%의 프로그램에서는 점유율이 더 높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편성 정책에 따라서 상대 채널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의문으로 남겨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만큼 프롤로그란 거는 그 시청자분들을 점유하기 위한, 우리 프로그램 많이 봐주십시오 하는데 필요한 게 이제 프롤로그. 그리고 에필로그는 그런 여운을 주고 어떤 가치, 프로그램의 가치를 생각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디죠, 바디. 안에 이제 몸체 내용이에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핵심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바디는 문제점, 발생원인 대안,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클라이맥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기승전결 부분이 전체 교과서처럼 그렇게 돼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라든지 르포에서는 거의 이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팩트가 있고 인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영상으로 말하면 메인 영상이 있고 인서트 화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라든지 주요 내용 이런 것들 팩트라고 한다면 배경 화면이라든지 보조 화면, 분위기 묘사 이런 화면이 인서트 화면이죠. 적절히 조화가 잘 돼야 돼요. 팩트만 있는다고 어, 그 해서 다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 내용상으로도. 왜냐하면 화면에 따라서 나레이션도 들어가야 되고 대사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해설도 들어가고 또는 그 적절히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서트가 없으면 메마른 지루한 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절에 가서 어떤 그 대웅전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를 하고 화면에 담을 때 대웅전에 대한 어떤 절에 대한 그 내용을 프로그램화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웅전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공 드리는 신도 그리고 스님 주지 스님부터서 이제 스님들의 일상 생활 그다음에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죠. 근데 그것만 촬영한다면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단조롭게 느껴지고 어, 잘못하면은 절하는 모습만 계속 보이게 되고 지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서트 카트가 적절히 삽입이 돼야 된다. 고찰의 천년 고찰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인서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뭐 높은 산이라 건너편 높은 산에서 절의 부감을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절 입구에서 어떤 만나는 작은 개울이라든지, 그 해자라고 하죠 우리가 불교용어로 해자. 그래서 어떤 작은 개울, 보통 그 산에 아주 그 절터들이 굉장히 좋은 그 경치 좋은 곳에 많이 있어요. 주로 군부대하고 절은 굉장히 좋은 곳에 많이 경치가 좋은 곳에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그 아주 국립공원 중에서도 아주 그 가장 절경이 있는 곳에 이렇게 절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로 절 입구에 개울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연못이라든지 그 돌다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절 안으로 들어가면 일주문이라고 하죠. 절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몽둥이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사천왕상 이런 부분들도 촬영을 하고 절 마당으로 들어오면 이제 탑이 다 있잖아요. 탑. 그리고 또 절 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우리의 그 세월의 무상함, 자연 속에 그 걸려 있는 모습이 꼭 그 어떤 숲과 매치가 될 수 있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지붕 끝에 이렇게 걸려 있는 풍경, 어떤 풍경,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소리, 풍경 소리, 오디오로, 그다음에 뭐 자연에 있는 나무에 앉아 있는 우짖는 이제 새들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적절히 조화가 돼야 돼요. 이런 부분은 주요 내용이라기보다는 인서트 같죠. 분위기를 살려주는 적절히 이렇게 조화가 돼야만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메인 화면, 팩트, 그러니까 주요 내용의 화면, 플러스 인서트, 오디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적절히 같이 어울림을 가져야 좋다.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팩트 화면과 인서트 화면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만 그 화면으로서의 가치가 창출된다. 뭐 그렇다고 인서트 카트가 반드시 멋있고 근사한 그림에만 국한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그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서트 카트도 중요하다. 뭐 한 카트 한 카트에 그 그림도 그 어떤 주요 내용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인서트 카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분위기라든지 꼭 예쁘고 뭐 어떤 그 화려한 뭐 이런 그림들만 좋은 게 아니고 분위기라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정서라든지 필링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사를 하는 게 좋다. PD도 구성 작가도 촬영 감독도 그러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서로가 인지하면서 서로 영상 화면도 서로 이해를 하고 하면서 그 인서트 같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PD나 구성 작가 그 구성 안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또는 대본에 있지 않더라도 촬영 감독들은 스스로가 필요한 내용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스스로가 필요한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런 감각적인 인서트 카트들을 특별한 그 얘기가 없어도 미리미리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많이 이렇게 담아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인서트 카트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가장 정석이고 또는 인서트 카트는 나중에 편집할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매치 카트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데 매끄럽지 않는데 부분을 이어주는데도 그걸 컷 어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컷 어웨이 그 매치 컷이 안 되는 부분을 점프 컷이라든지 얘기 안 되는 이런 뭐 특히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런데 인서트 카트를 적절히 구사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촬영 감독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그 요구라든지 특별한 상의가 없어도 본인 스스로가 필요한 인서트 카트들을 내용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감각적인 인서트 카트들을 많이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구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성 부분에서 그 주제라든지 아이템, 거기에 따른 감동, 흥미, 관심, 재미, 교양, 정보, 가치관, 정보,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프롤로그, 오프닝 이런 것들은 많은 고민 끝에서 PG도 그렇고 구성 작가들도 그렇고 그 많은 회의를 거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프롤로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도입 부분, 임팩트 있는 도입 부분 이런 것들을 미리 그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촬영해 갖고 와가지고 끼워 붙이려고 하지 말고
구성을 해서 미리 계획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다. 프롤로그는 아예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다 촬영하고 해와서 그 중에서 그 주요 내용 중에서 괜찮은 그림들을 뽑아서 프롤로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미리 프롤로그에 대한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작업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그 본체 중에 본 내용 중에서 클라이맥스 같은 경우는 클라이맥스는 그야말로 이제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큰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큐멘터리나 그 교양 프로그램보다는 쇼 프로나 드라마 같은 경우가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교양 프로나 다큐멘터리를 다른 채널에서 드라마 하는 걸 보지 않고 보고 있는 매니아층 이런 분들은 뭘 보기 위해서냐? 이 클라이맥스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뭐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던 클라이맥스가 그냥 너무 미약하게 끝난다든지 펼쳐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 시청자분들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클라이맥스예요. 교양국 시사교양국의 그 PD들 얘기들 들어보면요, 이제 방송하기 전에 시사회를 하잖아요. 시사회 하면은 시사를 한 다음에 그 클라이맥스 부분을 본인들이 이제 큰 바이돌로 이렇게 그 묘사를 하는데 그 바위돌이 있어야 할 곳에 조약돌이 놓여질 정도로 작은 돌이 놓여져 큰 바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 굉장히 그 한마디 한답니다. 녹화 그 시사회 평가 모니터를 하면서 그 담당 부장이라는 CP가 그 담당 PD에게 테이프 집에 갖고 가져가가지고 부모님도 보여드리지 말고 문 닫고 네 방에서 혼자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얼마나 그 모욕적인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는 소위 말하면은 큰 바위가 놓여져야 될 뭔가 그 시청자분들께 어? 감동이라든지 흥미라든지 관심이나 재미 뭐 이런 것들을 어? 정보라든지 가치관 이런 걸 줘야 되는 큰 바위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조그만 조약돌 정도로 이렇게 클라이맥스가 된다면 그런 비아냥거림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얼핏 봐서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누구한테 보여주지 말고 방에서 혼자서 조용히 봐라라는 얘기가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그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PD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클라이막스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50분짜리 그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기승전결한다면 기에서 뭐 프롤로그 포함해서 기에서는 5분 정도. 그다음에 승에서는 15분 정도. 문제 제기라든지 그다음에 기승전에서 18분 정도 전원. 그다음에 결말 기와 마찬가지로 5분 정도. 그래서 총 42분 정도. 그러니까 전시회 무시엠 포함해서 50분이면 CM이 풀로 붙었을 때 몇 분 정도죠? 예전에는 KBS, MBC, 뭐 SBS 종합 유선 채널 없을 때 거의 어떤 프로든지 간에 그 풀로 이렇게 CM들이 붙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별로 이렇게 광고주들의 매력을 못 느껴도 주요 프로그램에는 막 넘치거든요, 광고가. 그러나 방송법상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광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에서는 그 다음번에 그 광고를 꼭 그 프로그램에다 드라마나 이런 좀 붙여줄 테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그 좀 일단 광고를 이번에는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옛날에 끼어팔기도 많이 했어요. 실제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독과점 시대에서는 광고가 모든 프로그램 풀로 붙었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 광고들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프로그램의 방송법상 그 광고는 전시험, 후시험, 공중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 시험이 없다고 했을 때 포함해서 그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0분짜리면 6분입니다. 광고가. 50분짜리면 5분이에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주 그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드라마 같은 경우는 2개 내지 3개 정도를 더 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편법적으로. 그런데 규정상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5초 프라임 타임 시간에 그 나가는 광고들은 보통 15초 정도 기업 광고라든지 공익 광고 빼놓고 거의 다 15초잖아요. 상품 광고. 15초면은 1분이면 4개잖아요. 그래서 5분이면 20개입니다. 50분이면은 풀로 붙는 광고가 20개예요. 전 CM, 후시M 합쳐서 60분짜리 광고면 아니 프로그램이면 광고가 6분이니까 64, 24. 24개가 풀로 붙는 광고입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자체 광고라든지 브레이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붙는 광고라든지 공익 광고도 있고 자체 방송국 이미지 어떤 만나면 좋은 친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는 이제 그 요즘에는 그 시청 그 연령 제한 표시 이게 법적으로 5초 방송법상 5초 이상 해야 되는데 누가 5초 이상을 하려고 하겠어요. 5초만 딱 하지. 그러니까 5초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지금 기승전결을 50분짜리를 했을 때 전체 뭐 KBS 원 같은 경우는 광고를 안 하잖아요. 이랬을 때 프로그램들은 거기는 이제 보통 47, 8분 정도 이렇게 하죠. 자, 하여튼 그 우리가 그 이제 나중에 그 프리뷰를 한 다음에 편집하기 전에도 그 또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첫 번째 주제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화면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인터뷰, 잘 돼 있는 인터뷰, 세 번째 우수한 화면 중에 영상미가 뛰어난 화면, 그 다음에 분위기를 물씬 풍겨줄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분위기를 물씬 풍겨줄 수 있는 인서트, 이 네 가지가 주로 편집 대상의 그 파인 커팅의 대상의 화면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실제 그 구성안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서, 소제목, 그다음에 내용에는 이제 비디오라든지 뭐 오디오 이런 부분들 나오고 시간 표시, 비고. 이 시간 표시는 구성안에서의 시간 표시는 아이템별 소요 시간을 얘기하고요. 큐시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큐시트는 DT가 있고 RT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큐시트 시간에 얘기를 드릴게요.
DT가 구성안에서 나오는 아이템별 소요 시간입니다. 듀레이션이죠, 듀레이션. DR라고도 해요. 듀레이션. 그 소요 시간을 얘기합니다. 아이템 소요 시간. RT는 두 가지가 있어요. 리얼타임과 러닝타임. 그렇죠? 리얼타임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60분짜리다. 그러면 아이템별로 쭉 계산해서 나가서 10시에 끝나는 거가 리얼타임이에요.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보는 시간. 러닝타임은 그렇게 해서 그 00에서 시작해서 60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더해서 반대로 60분을 시작해서 00으로 까먹으면서 00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RT예요. RT는 두 가지. 그다음 듀레이션은 아이템별 소요 시간들만 얘기해요. 이게 구성안에 나오는 게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봅니다. 큐시트 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체 제목이 나와서 순서가 나오고 순서에 따라서 소제목이 나오고 아이템들이죠. 그리고 내용에는 비디오, 오디오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간, 소요 시간들 그리고 비고란이 나와 있고 이게 구성안의 도표의 흐름이에요. 자, 쭉 한번 봅시다. 그리고 구성안은 그 기획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주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기획 의도부터 한번 봅시다. 기획 의도가 제일 기획서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Why예요, Why. 기획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획서는 뭐 여러분들 기획서 시간은 아니지만 방송 구성 실습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자면 자, 제목이 나와요. 기획서는 제목 밑에 PD 이름과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PD 이름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메인 작가까지 써주면 더 좋고요. 왜? 그 쓰는 이유가 자기 위에 상사, CP나 또 국장들은 알아요, 번호를. 그런데 사장이 독대하고 싶다, 편성해서 회의하고 싶다 할 때 바로 전화할 수 있게, 뭐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 알아서 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할 수 있게 거기다 적어 놓는 겁니다. 제목,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에다가 담당 PD 이름과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뭐 메인 작가까지도 적어주면 좋죠. 그리고 그 밑에 when 5W1H라 그랬죠. 기획서는. 그래서 처음에 when 언제 방송 일시를 적습니다. 방송 일시. 생방송이면 제작 일시와 방송 일시가 똑같죠. 그런데 녹화 방송이면 녹화는 언제 하고 방송은 언제 나간다. when이에요. when. 두 번째, 장소입니다. where. 스튜디오에서 할 건지, 스튜디오면 어느 A, B, C, D 뭐 이렇게 있다면 한다든지, MBC 같으면 A, B, C로 나눠져 있는데, 라든지, 아니면 일산 스튜디오가 됐든지, 뭐 상암동 본사에서 한다든지, 이런 스튜디오, 또는 야외라든지, 또는 스튜디오와 야외를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게 장소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방식이에요, 방식. 생방송으로 할지, 뭐 하우가 될 수도 있고, 하우, 방식, 양식이죠. 생방송을 한다든지. 그러기 전에 세부 유형을 적어주는 거예요. 세부 유형. 각 프로그램 장르마다 보도,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에서도 각 세부 유형이 다 있다 그랬죠. 시사교양만 해도 뭐죠?
생활 정보가 있고 다큐멘터리가 있고 문화예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유형을 적어주는 거예요. 뭐 특집극이면 특집극 유형, 연속이면 연속극 연속. 그리고 생방송이면 생방송, 녹화면 녹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이 뭐죠? 양식 있으면 아홉. 그 다음에 무엇을 내용입니다. 내용을 적는 거예요. 내용. 그래서 주요 내용을 적는 게 what이에요. 그 다음에 주요 타겟층, 시청 타겟층 적죠. whom입니다. whom 누구에게 whom. 그 다음에 기획 의도 why예요. 그래서 5W when, where,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at, 그 다음에 whom 다섯 가지에다가 마지막에 why. 그러니까 how가 그 H죠. 원 H. 그리고 why. 기획 의도가 맨 나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what, 주요 내용과 주요 타겟층, whom, 그 다음에 why, 기획 의도. 그 중에서도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밑으로 이제 버젯, 뭐 예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요 출연자, 그 다음에 스텝.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제 그 중에서 세 가지 아까 주요 내용과 주요 시청자 타겟, 그 다음에 기획 의도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기획안과 기획서에서 그리고 기획서라는 거 기획안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고 기획안이 통과돼야죠. 그래서 이제 기획서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팀이 꾸려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 기획서는 이제 구성안이 나오기 직전에 그 설계도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구성안이에요. 기획서와 구성안은 거의 그 친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획안 뒤에 팀이 꾸려져서 구체적으로 CP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것들이 기획서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각 팀 그 스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다 의뢰를 해야 돼요. 스튜디오도 의뢰를 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양식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각 본사에서 정한다면 회의를 거쳐서 의뢰를 해서 세트는 어떻게 될 것이고 스튜디오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고 그러나 그것들도 중요한 거니까 5W1H인데 세 가지가 기획 안에서 통과가 돼야지 기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도 기획 의도입니다.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자, 구성 안에서 기획 의도를 제일 먼저 했어요. 내용과 시청 타겟층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뒤에 나오면 구성 안으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되니까 기획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획안 통과되고 안 되고는 기획안이라는 건 뭐죠? 기획서라든지 이 제작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예요. 상사들한테. 그게 기획 아닙니다. 그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획 의도예요. 의도. 자, 구성안에서 기획 의도를 제일 먼저 냈습니다. 기획서에 따라서 자, 이 프로그램은 그 축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축제. 제가 그 표지를 제가 복사를 안 했는데요. 실제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아주 잘 아는 그 외주 제작사 대표가 했던 MBC 프로그램 MBC PD 출신입니다. 그래서 외주로 나가서
기획사를 만들어서 한 그 외주 제작사 대표가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본사에 들어와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그래서 같이 했었죠. 저하고도 아주 잘 아는 그런 선배시기도 해요. 그래서 축제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기획을. 최근 각계각층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65일 수많은 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전통 축제 행사 외에도 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스포츠축제, 대학축제, 이색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실정. 축제와 즐거움과 흥을 통해 축제의 의미와 특성, 정서와 문화 현상을 재발견하고 2001년도 그때 만든 거예요. 그 한국 방문해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문화국민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축제 문화를 재조명하고자 축제 속에 깃든 정서와 흥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의 일상 탈출과 해방의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상황이면 이게 기획안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모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또는 해외 로케를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다. 전부 안 됩니다. 지금 통과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항상 구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획이 되고 구성이 돼야 된다. 자, 기획 의도를 이렇게 갖고 있고요. 자, 정리를 그런 식으로 했고 제작 개요를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에 이제 형식, 시간, 방송 이렇게 다 나왔네요. 그 종합 구성으로 되어 있고 MC가 얘기하고 리포터가 얘기를 하고 내레이션 얘기 포함이 되고 이런 거. 그다음 시간은 50분물이고 방송은 주 1회 쪽으로 하고 이제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구성을 그 안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구성안 주 1회 리포터 2인 시스템 내레이션 편당 1,100만 원 정도. 특기사항은 관광공사 지방자치단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제라든지 어디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나오는 거죠. 확정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은 형식은 이런 식으로 하고 50분으로 하고 주 1회 하고 이런 거. 여기에 이제 제대로 하려면 세부 유형 같은 걸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그 구성안도 사실은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선생님 설명한 거에 빠진 것들이 꽤 있어요. 그죠? 세부 유형 같은 게 좀 빠졌어요. 자, 제작 방안으로서는 제작 방법이죠. 방안으로서는 전통축제, 문화축제, 관광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 스포츠축제, 대학축제, 이색축제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리포터와 내레이션을 병행해서 리포터는 현장 MC로서의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한다. 제가 큐시트 부분을 이거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에 따른 큐시트 비슷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큐시트는 또 촬영 큐시트가 됐는지. 근데 그 큐시트는 조금 잘못된 작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큐시트 좀 보여드리는데 제대로 된 큐시트하고 조금 미숙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폄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작성을 한 사람들이 이제 작가분들인데 그 본사와 외주 제작사에서 본사의 그 구성안 같은 경우는 아주 ABCD 정확하게 좀 합니다. 근데 그 외주 제작은 자기들 편리할 대로 주목구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정답이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식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제가 봤을 때 미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봤을 때는 조금 그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구성 안에서도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본사 거를 갖고 오지 못한 거는 사실 금기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으로 덧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큐시트 같은 경우도 뭐 대본도 마찬가지입니다.